안녕하세요. 바나보기 11 치과 최재원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교정 진료를 하기 전에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 어떤 검사를 시행을 하고 그 검사를 토대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병원에서 교정 정밀 진단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얼굴 사진을 찍게 되죠. 정면에서 봤을 때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엑스레이를 분석을 하는 과정이고요. 주로 얼굴이 좌우 대칭인지 아닌지, 웃는 사진도 보시면 치아 중심이랑 얼굴 중심이 일치를 하는지, 위에 치아 중심이 좌측 우측으로 틀어진 분도 계시고, 위에 치아 중심은 맞지만 아래턱이 틀어져서 중심이 틀어진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엑스레이를 저희가 그려서 분석을 하는 과정이 되겠고, 각도나 길이를 측정을 해서 실제로 뼈의 길이가 다른지 뼈의 뒤틀림이 있는지 보는 분석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제 엑스레이인데 저는 예전에 교정을 하기도 했고 비교적 얼굴이 대칭인 편입니다. 보시면 0.1도 1도 밑으로 화살표, 여기는 0.1도 위로 화살표. 이게 뭐냐면 우리 좌우측 입꼬리가 있어요. 입꼬리가 평행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수치가 되겠는데, 저를 보시면 우측이 0.1도 밑으로 떨어져 있고 좌측이 0.1도 올라가 있죠. 이 뼈 형태 분석을 보고 나서 얼굴 사진을 한 번 더 보면 실제로 우측이 좀 떨어져 있고 좌측이 조금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꼬리가 좌우가 높이가 많이 다른 분들은 사실 교정으로 완벽하게 수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런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양악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면 분석을 하고 나면 측면 분석도 해야겠죠. 우리 옆모습은 주로 타인에 의해서 많이 비춰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울을 봤을 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모습을 찍어서 보면 윗입술은 이 선보다 상당히 후방에 있고요. 아랫입술은 선보다 위에 비해서는 조금 후방에 있는데, 사실 가장적 이상적인 위치는 아랫입술은 선에 걸치는 게 좋고 윗입술은 선보다 조금 후방에 한 0.5mm 후방에 있는 걸 좋다고 얘기합니다. 동양인들은 대부분 선보다 살짝 나와도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선에 비해서 후방으로 많이 가 있으면 가 있을수록 입이 좀 꺼져 보이는 그런 얼굴 형태를 띠게 됩니다. 요 지금 보시면 네이저 레비얼 앵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99.17도, 이제 이게 제 각도가 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비순각입니다. 비순각. 그래서 평균이 95도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각도는 100에서 105도 정도를 원하시는 분이 가장 많고, 물론 코의 높이에 따라서 각도 달라지지만 발치 교정, 흔히 이를 빼고 이를 당기게 되면 이 각도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를 빼지 않고 위의 앞니를 밖으로 내밀거나 하면 이 각이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래서 치아를 움직이는 교정치를 하더라도 코랑 연관되어 있는 이 각도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멘토 레비얼 앵글도 보시면 평균이 130이라 되어 있지만 입술의 두께나 긴장에 따라서 이 각도 좀 바뀔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치아가 좀 들어가거나 윗치아가 들어가도 이 각이 교정치료에 의해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입만 보는 게 아니라 코와 턱을 같이 봐야 조화로운 얼굴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란색이 환자분의 연령대 평균치가 되겠죠, 선이. 빨간색이 환자의 옆모습 라인이 되는데, 저도 발치 교정치를 받았기 때문에 위에 치아 각도가 조금 안으로 쓰러져 있어요. 아래는 거의 평균치고, 이를 빼고 교정하다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뻗쳐 있는 치아는 약간 뒤로 쓰러지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상적인 각도를 가진 치아라도 공간을 많이 뒤로 당기면 당길수록 치아가 후방으로 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약간 쓰러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 치아도 살짝 쓰러져 있지만 정상 범준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전체적인 엑스레이를 보는 흔히 말하는 파노라마 엑스레이가 되겠는데, 치아 개수는 저는 이를 빼고 했기 때문에 위에 2개, 아래 2개 부족한 상태이고,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는 것이고, 사실은 교정치료함에 있어서 치아 움직임만 보려면 이거는 뭐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뼈가 없거나 치아가 충치가 심하거나 이런 치아도 교정치료할 때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찍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치아 개수, 뿌리 모양, 형태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또 치아를 싸고 있는 뼈의 높이도 어느 정도 판가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시면 여기가 약간 뼈가 흡수된 느낌이 있고 왼쪽 아래 어금니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뭔가 좀 검게 보이시죠? 반대쪽에 비해서 보면 훨씬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요 치아를 제가 얼마 전에 신경 치료도 하고 씌우는 크라운 치료도 했는데 그 뒤쪽에 이렇게 뼈가 좀 흡수된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곤할 때 무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되게 시리고 불편했는데 이런 뼈가 흡수된 양상이 있지만 또 레이저로 잇몸치를 하고 나니 조금 좋아지는 지금 상태이고요. 조금 더 염증이 없어지면 이 부위, 뼈가 없어진 부위에다 제가 또 뼈 이식을 해서 한번 상태를 보려고 합니다. 이를 빼고 교정했기 때문에 작은 어금니가 한쪽에 하나씩 밖에 없죠. 그리고 충치출한 치아도 보이고 씌운 치아도 보이고 또 앞니 같은 경우는 제가 흔히 붙이는 라미네이트 비니어를 했기 때문에 이 어금니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총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크게 찍어서 보는 이유는 교정 치료가 치아를 움직이는 치료고 사실은 이를 깎거나 뭐 형태를 변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치료하다 보면 이렇게 깨진 치아, 충치 치료했는데 조금 떨어져 나간 치아, 충치가 있는 치아는 교정 치료를 하면서 더 그 상태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제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 어떻게 치료할지를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를 뺄지 말지 이게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되겠죠. 처음에 빼게 되면 어떻게 뭘 뺄지 안 빼면 어떻게 이를 이동시킬지에 대해서 치료 방법을 쓰고 그에 따른 치료 기간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실제로 어떻게 이제 얼굴이 바뀔지 예를 들어서 저는 요 경우가 지금 교정 치료를 하기 전인 상태인 거죠. 지금 얼굴 제가 일부러 입을 좀 밖으로 빼봤어요. 이 라인보다 입이 더 앞으로 나오도록. 그러면 당연히 입술이 좀 두껍게 보일 거고 입이 좀 나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입모양을 띄고 오시면 이렇게 되길 원하시지만 저는 이미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빼봤고요. 이렇게 변형을 해서 보여지는 사진이 되겠고 여기까지가 종전에 했던 이제 교정 정밀 진단 이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큰 무리 없이 치료가 진행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요 사진이나 분석법은 다 보시면 결국에 평면적인 2D 분석이 되겠죠. 우리 얼굴은 3차원 3D인데 다 이것도 평면으로 보는 거고 이 측면 엑스레이 이것도 다 평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부정확하진 않지만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환자분을 평가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려면 사실은 3D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3D 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희가 최근에 도입한 방식이 가장 앞서 있고 환자분들이 알기 쉬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3D 데이터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왼쪽 아래 뼈가 없는 부분을 잠깐 보시면 여기 실제로 여기 보시면 여기 뼈가 이만큼 없죠. 여기 좀 까만 부분이 점점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뼈가 점점 없는 게 보여요. 이렇게 여기가 뼈가 없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할 때는 요만큼만 뼈가 없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점점 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피곤하거나 꽉 물리면 여기 시리거나 아플 수 있거든요. 이런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고 교정 치료함에 있어서 이런 것도 잘 알아야 이 치아는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예후가 안 좋겠구나 아니면 교정 치료 전에 미리 치료를 해야겠구나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CT를 촬영할 때도 CT 기계에 따라서 요 치아만 촬영할 수 있는 기계도 있고 저희처럼 얼굴을 다 촬영할 수 있는 기계도 있어요. 물론 크면 클수록 좋은데 이렇게 턱관절 같은 부위도 잘 보이고 턱관절 부위가 보임에 따라서 저희가 턱이 불편한 분도 잘 알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아래턱에 있는 하악가두라는 뼈고 오목한 부분이 머리뼈에 있는 이 하악가두를 맞물리는 부분이 포스타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빈 공간 사이에 디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도 CT 한 번 촬영으로 정확히 볼 수 있죠. 반대쪽도 보시면 저는 비교적 대칭이라 큰 문제 없는데 문제가 있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동그랗게 잘 보이는 거죠. 3차원으로 얼굴을 촬영하면 이렇게 요즘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치아도 보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3D 이미지 상에서 저희가 치아를 움직여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가 된 치아가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교정해서 가지런한데 이 치아를 움직여 볼 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로 돌릴 수도 있고, 옆에서 보시면 이 각도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2D가 아니라 3D 상에서 뇌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볼 수 있고, 이런 CT 데이터를 찍어서 볼 때 아주 유익한 점은 우리 치아가 뼈 속에 묻혀 있는데 바깥쪽에 치아를 싸는 뼈가 없으면 교정하고 나서 뼈가 더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치아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교정을 하기 전에 부족한 부분에 뼈를 좀 채워 넣는 술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랑니뼈 사랑니가 없지만 여기 사랑니가 있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랑니에서부터 요 빨간색 보이는 흔히 말하는 하치조 신경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3차원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D 데이터가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저는 앞니에 이제 비니어를 붙이고 있는데 이런 심미적인 치료할 때는 얼굴을 3차원으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도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정 진단을 하거나 심미치료 진단할 때 꼭 필요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재교정을 사실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양악수술을 꼭 해야 되는 중각도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계신데, 그 이유는 이렇게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서 꼭 양악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양악수술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제가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서 많이들 오시는지 아닌가 싶고, 재교정 같은 분도 우리 치아 뿌리가 조금 짧아지거나 뼈가 없거나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걱정거리도 제가 3차원으로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뼈가 없는 부분은 또 미리 뼈를 채워 넣기도 하고, 그리고 치아 뿌리가 짧아진 부분도 그냥 일반 교정을 하게 되면 다시 뿌리가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콜티코토미라는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시술을 하게 되면 치아 뿌리가 현저하게 짧아지는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그런 시술을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제가 그에 맞게 쉽게 설명을 해야 저를 믿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장비를 도입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2D 그리고 3D 방법을 통해서 자료 체득과 분석,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